예전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2000년 초반인가 99년 말에 ERP하고 DW가 막 대립이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빅데이터라는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SAP 하나 인메모리가 빅데이터에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없을 거야. 왜냐하면 메모리는 작기 때문에라는 어떤 편입견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사실은 SAP 하나와 빅데이터가 충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말씀드리냐면 보통 이제 저희가 빅데이터를 얘기하는 게 보통 뭐 그러니까 네 가지 측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빅데이터, 데이터 양으로도 볼륨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티 그래서 데이터 뭐 비정형 같은 어떤 그런 그 데이터의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벨로시티 그래서 속도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완전히 밸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축의 V에 대한 부분은 볼륨은 이미 저희가 페타바이트급을 지원할 수 있는 100노드짜리를 제가 정면에서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가 이제 브라이티에 대한 부분인데 그 브라이티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측면인가 하면 사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어떤 비정형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중에 정말 의미 있는 데이터들은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 데이터라든지, 그러니까 고객 불만족 사항 어떤 이런 걸 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하나 같은 경우가 비정형 데이터의 텍스트 서치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겠지만 하나 부분 중에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하나 같은 약간 어떻게 보죠 메모리에다가 이미지를 저장한다라고 하는 건 좀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죠. 아직까지는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게 되는 어떤 기업의 비정형 데이터의 그 부분 자체가 현재 텍스트라고 본다고 하면 텍스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그 퍼포먼스 관련인 이제 그 벨로시티겠죠. 아시겠지만 뭐 디스크 기반보다 메모리가 빠르다는 측면 때문에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밸류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하게 의미 있는 어떤 실시간 구현을 통해 갖고 시나리오가 나오는 게 가능을 하고 그 다음에 SAP 애플리케이션과의 어떤 협업이나 그런 어떤 공동 작업을 통해서 이제 ROI를 연산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규정을 해봤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포브스라고 하는 또 저기 나름 또知名도가 있는 그 매체 내지는 기관이겠죠. 보시게 되면 빅데이터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저도 빅데이터 쪽에 그 영역에도 해봤었지만 하둡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글쎄요 하둡에 대한 기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게 있지만 우리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영역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하둡 같은 경우에는 수백 테라 수백 테라의 어떤 이 데이터의 계산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저장을 하게 되는 개념에서 나오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기술 인력이 충분히 있는 인터넷 회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떤 당연히 이걸 위주로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데이터량 자체가 뭐 수십이나 수백 테라 정도 온다라고 하면 사이빅스 IQ 같은 경우에도 어떤 비정의 데이터나 이런 걸 지원하고 있거든요. 뭐 오래블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일단 그 보편화된 어떤 DB 기술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데이터량이 수십 수백 테라인데 굉장히 속도가 중요해지는 부분이게 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 충분히 그 이메모리 기반 SAP 하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텍스트 서치나 이런 고급 분석이 가능한 쪽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AP 하나 내는 이제 그 예측형 모델, 그러니까 저기 예측형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많이 그 회자가 되고 있는 세스 마이닝의 대안 기술인 R 같은 경우는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고급 분석이나 트렌드를 지원할 수 있고요. 이게 그런 예입니다. 보통 제조업체에서 이제 많이 하는 방식이 보시게 되면 이제 오라클 DB에서 연산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보관하라고 처리를 하고 분석을 할 때는 세스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그 럭조리어스한 마이닝으로 분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트렌드로 가능한 게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갖고 있는 CD 솔루션이 이제 저희 ESP 솔루션을 통해서 넘기고 메모리 내에서 충분한 양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R을 그 세스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60배 정도의 그 비용에 대한 측면을 차지하고서라도 성능적인 측면에 60배 정도 이상의 어떤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좀 실증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죠. 들어보니까 좀 아리까리해. 이게 뭐 누구랑 싸우는 거야? 라고 하시는데 SAP 경쟁, 하나의 경쟁은 글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라클에서 이제 그 OLTP 플러스 원래 뭐 내지는 뭐 DW 머신이나 뭐 여러 가지 버전 많이 바꿨는데 일단 거기 나온 엑사데이터죠. 엑사데이터는 아시겠지만 DW나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역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 솔루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인메모리 기반의 BI 솔루션이 나왔죠. 엑사리틱스라고 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 굳이 오라클과 비교하자면 이 두 개를 합친 게 이제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석적으로 봤을 때 어떨까라고 보시게 되면 또 재밌는 얘기인데, 테라데이터에 보면 한국에는 소개 안 된 제품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품 라인이 뭔가 하면 이제 Extreme Performance and Appliance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SSD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테라가 다른 솔루션보다 가격이 많이 높다는 건 아시는 바지만 이 솔루션조차도 다른 기간의 테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즉 SSD 기반의 초고속 어플라이언스도 저희에 비해서는 메모리가 아니고 속도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큰 은행을 사례를 들자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DW는 테라의 Extreme Performance Appliance를 쓰고 앞단에 ODS는 엑사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쓰고 그리고 BI는 엑사리틱스를 통해 쓰는 이 세 가지 구조 내지는 오라클이라는 두 가지 합한 게 SAP 하나에 경쟁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단순한 누구랑 싸워요? 가격 비교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 좀 약간 좀 곤란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죠. 메모리가 휘발성이기 때문에 이거 뭐 엔터프라이즈 안정성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을 고민하시는데 실증적으로 이것도 사파이어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오픈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 고객이 나와서 얘기하시는 말씀이세요. 2011년 11월 이후에 그러니까 on-plan downtime 그러니까 장애가 나서 장애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다운타임에 대한 부분은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즉 하나로 대변되는 어떤 SAP 인메모리 접근법 자체가 굉장히 안정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측면.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 센터 레디니스라고 그러는데 하나를 통해서 이제 엔터프라이즈급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는데 하나 둘씩 지금 채우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뭐 흔히 얘기하는 크리틱하는 부분들 다 보여져 있고, 예를 들면 뭐 DR로 해서 이쪽에 있는 DR을 저쪽으로 뭐 원거리 DR로 보낸다거나 이런 기술들은 지금 접목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그건 11월 달에 나올 거고 뭐 그런 식의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뭐 메모리에 있는 휘발성 어떤 메모리를 뒷단에서 받아주는 어떤 프로세스 레이어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노드가 예를 들어 다운됐을 때 옆으로 넘어간 로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시스템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구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듣는 게 이거예요. 저희가 듣는 말씀이 SAP이기 때문에 SAP 솔루션만 바인딩돼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일정 부분은 초기에는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일단은 SAP 제품 위주로만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BI나 DW계에서 중요하게 보통 이제 BI 툴이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저희도 비즈니스 오브젝트라고 하는 BI 툴 갖고 있는데 걔를 비식을 해서 IBM의 코그노스라든지 오라클의 하이페리언 BI 같은 것도 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어떤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개 vendor, 여기 레노버가 빠졌는데 레노버와 7개 vendor가 다 저희 기술을 갖고 있고, 저장 어댑터를 발굴할 수 있는 솔루션부터 일반적인 JDBC ODP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고객 생태계를 흔들어 놓지 않고 들어가서 고객의 업무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솔루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측면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뭐 가불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전략적 파트너라는 얘기 많이 하셨습니까? 어떤 기업들은 HP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시한 거예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HP 위주로 OS라든지 아니면 기술들을 갖다 놓고 그 인력들을 그렇게 다 세팅이 되고 양성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단계에서 만약에 타다 솔루션에 들어가거나 HP가 아닌 다른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 다시 또 뭐를 배우고 조직을 다시 만들어 놓고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대한 부분 자체가 어떤 개방성 자체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보장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죠. 클라우드하고 별로 관계가 없을 거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도대체 메모리랑 클라우드가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하시는데 그냥 짧게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SAP가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방식은 퍼블릭 방식으로도 지원할 수 있고 고객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프라이빗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지원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를 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
그 하나가 아마존 같은 데에서 아까 뭐 물론 여기가 이제 개발 생태계랑 약간 연관 있는 부분이겠죠. 현재도 하나의 그 아마존 그 AWS에 하나 클라우드가, 그러니까 하나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그래서 하나에서 메모리 어떤 이런 방식에 대한 그 개발 이름을 갖다가 현재 그 개발자들 할 수가 있고요. 현재 기준에서 약 2,000개 정도의 인스턴스가 아마존에 떠 있다는 의미는 2,000개의 개발자 내지는 개발사가 현재 하나에 대한 이 프로토타입이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개발을 아마존 배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그 측면에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말 맞다는 이제 기업으로 쓸 때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SAP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하드웨어 제조사도 이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기간에 되는 또 CPU나 메모리나 이런 그 제조사까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인텔하고 저희가 1페타바이트 클라우드, 아까 100명짜리 똑같은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형태를 지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조금 더 SAP 그 방향을 말씀드리면, 모든 솔루션은 하나 이네이블드가 되겠지만 하나의 이네이블 솔루션마저도 나중에 클라우드로 한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와의 연계성이나 그러니까 하나와 클라우드 연계성은 굉장히 밀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뭐 개발 지원 생태계에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AWS 내 하나 인스턴스가 2,000개나 됐을 정도로 많이 이제 개발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할까에 대해서 그게 이제 런베터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 매년 저희가 그 행사 때마다 SAP 하나를 가지고 개발하는 어떤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수상을 하고 또 사업화를 시키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 4월달 사파이어 때 가장 1등을 받은 데가 이제 여기 있죠. 기업 어떻게 읽어야 되죠? GI컴인지 기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서 개발한 그 전략 스트래티지 컨디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제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원래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얘기가 되면 좀 그 교육에 대한 부분하고 또 말씀을 따로 드릴 좀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하나에 대한 교육도 단순하게는 이제 그 오버뷰에 대한 얘기부터 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설치, 그 다음에 어떤 튜닝까지 이미 교육과정에 세팅이 되어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초기에 지금 요 정도까지 하고, 요 정도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진행이 이미 되었고, 예를 들면 4월달부터 저희가 계속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2자리 교육을 갖다가.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일단 끝까지 서티를 따는 데까지 충분하게 다 그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말씀이고,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오라클 OCP는 예를 들면 얼마다, 이게 뭔가 하면 연봉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 게 있고, 테라데이터 같은 경우는 TCP라고 그러는데 TCP를 따면 뭐 1년 연봉 얼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이 그 하나의 뭐 SCP로 부르든 SHCP로 부르든 간에 어떤 솔티를 따게 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SAP의 생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한 어떤 중요한 그 하나의 대체 그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도전이라고 말하기 좀 표현은 애매하고 조금적으로 투자를 해봐야 될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는 충분하게 엔터프라이즈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 리얼타임 데이터 플랫폼이고, 기존과는 다른 어떤 뉴캐테고리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몇 장 말씀드릴 건데, 뭐 하나를 가지고 어디 쓸 거냐를 잠깐 말씀을 드리죠. 그 SAP는 세 가지로 구분해놨습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그냥 레노베이션, 개선,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은 혁신, 트랜스포메이션은 변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다양하게 개선부터 변형까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을 분명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거죠. OD라는 뭔가 하면 코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이런 그 정말 SQL이 길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겠죠. 그다음에 브로드는 뭔가 하면 데이터 양이나 아까 얘기했던 어떤 비전을 포함해서 그 브로드가 있고, 그다음에 리얼타임으로 하게 되는 경우, 그다음에 고성능이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어떤 집계라든지 미리 튜닝이 필요 없는 영역, 이 5개를 쓸 수가 있는데, 하나를 이 중에서 한 개만 한다고 하면 이제 개선 효과가 나타나겠죠. 근데 두세 개 이상을 결합을 하면 혁신에 대한 어떤 그런 ROI가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4-5개를 결합한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어떤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한국에서 보통 저희가 이제 하는 시나리오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기존에 이제 ERP계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수익성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마감 같은 작업이 그 ERP계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떤 배치성이라든지 분석이 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허브됩니다. 그래서 가속기 개념이라고 그러는데 이 허브되는 부분의 특성 영역을 갖다가 하나로 뽑아서 빠르게 분석이나 체크한 다음에 필요하면 여기서 아니면 다시 돌려주고 결과값을 보는 그런 형태가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SAP하고 뭐 상관이 없더라도 리얼타임 시나리오를 적용을 시켜서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요새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트도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기존에 SAP의 DW인 BW를 하나로 대체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두 번째 시나리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나리오가 이 대체된 전사 DW인 BW 위에 새로 나왔던 혁신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얹어가는 그런 영역의 시나리오가 있고, 네 번째가 궁극적으로는 그 OLTP와 올릭을 다 접근을 해서 같이 통합해서 처리하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거 자체는 올 말 내려가면 이제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AP의 현재 수많은 어플리케이션 중에 크리티컬한 순서로 해서 한 33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연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 영역이나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하실 때는 좀 투하실 때 있어갖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 밑에 어떤 언더바인 데이터베이스는 SAP 하나하고 높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33개가 나중에 되면 뭐 300개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SAP ERP 고유에 관련 부분의 영역뿐만 아니라 아까 그 설명 주셨던 새로운 모바일 앱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앱들,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서드파티 앱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 기반으로 이제 조금씩 바꿔가는 작업들을 현재는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초기에 말씀을 뭐 이미 드렸지만 그러니까 리얼타임 아이디어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뭔가하면 고객께서 이제 내지는 어떤 개발사에 놓고 계시는 이 하나를 적용해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업무 적용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가 공모를 하고 있어요. 공모의 형태는 사실 다양해요. 그러니까 하나 마이크로 사이트로 해서 하나 웹사이트로 오픈했는데 그쪽에 들어오셔서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런 배틀라고 하는 그 행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적으로 이제 이거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공부하실 수가 있는데, 공부를 하시게 되면 효과는 공부하면 저희가 시장을 그 중에 이제 괜찮은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뽑아서 뭐 교육을 시켜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포털십을 통해서 이제 개발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SAP 어플리케이션에 등재가 돼서 SAP 스토어에 등재가 돼서 여기서 개발한 솔루션을 외국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저희 런 베터 행사나 하나 마이크로 사이트를 방문을 하셔갖고 이런 아까 조금전 기술 기반으로 갖고 계신 영역이나 이건 좋을 것 같다는 측면이 있으시면 공부하시면은 충분한 어떤 베네핏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끝으로 제 세션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